실존적으로 두 사람 다 싫어해요, 서로 간에.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하면 대통령은 더 안 할 거예요. 그럼 한 대표가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었다면 본인이 전면에 나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여태까지 쭉 갈등사를 보면 한동훈 대표가 계속 잽을 치는 거죠. 잽을 계속 치고 이 강한 스트레이트나 훅 정도가 아니라 잽이에요. 잽이에요. 예, 대통령은 국민과 생명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는 분. 한동훈 대표는 국민과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는 분. 그다음에 오히려 거꾸로 대통령은 개혁 과제를 그냥 아집으로 처리하는 분. 한동훈 대표는 개혁 과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분. 이런 식의 이제 시각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설 얘기가 이번 주에도 좀 크게 나왔고 연찬회 대통령이 불참을 했고 두 사람의 만찬은 좀 뭐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대통령이 어제 윤한 갈등 뭐 이런 거 없다 그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꾸 뭐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이 그러는 게 아니라 당내 친한계를 중심으로 대통령과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뭐 정치권에서부터 이게 윤한 갈등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은 부정을 해도. 앞서 잠깐 의료계획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제안을 한 거는 대통령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제안을 한 건지 그리고 대통령이나 이 지금 참모들은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안 되는 걸 알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의대 2026년 유예 얘기를 꺼낸 건지 그러니까 뭔가 좀 계속 삐걱거리거나 아니면 이 뭔가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항상성 있는 긴장 관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 당신 싫어. 나도 당신 싫어. 이런 어떤 개인적인 호불호에 대한 긴장 관계는 아니고 뭔가 정책 때마다 약간의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물론 목적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각자의 또 추구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앞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본인이 지금 국정에서 어떤 목적을 이뤄야 되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위치에 따른 시각차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여태까지 쭉 갈등사를 보면 한동훈 대표가 계속 잽을 치는 거죠. 잽을 계속 치고 이 강한 스트레이트나 훅 정도가 아니라 잽이에요. 잽이에요. 예, 잽인데 그러니까 잔펀치를 예. 날리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인파이터로 가서 이렇게 그 인파이팅을 하려고 하면 또 클린치를 하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예, 그러니까 그 하여튼 약간의 슈전 비슷하게 있다가 다시 또 잽을 치고 하는 그런 영악한 양상인 플레이를 것 같고. 하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거는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 이런 부분은 한동훈 대표의 안이 맞다고 보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반대하지만 제3자 특검. 그런데 어쨌든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의료 이 부분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다소 좀 실수했다고 보는 면이 이건 개혁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개혁 과제를 성공시켜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물론 본인도 현재 의료개혁의 본질은 이건 유지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어떤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는 위협되는 이 상황이 도래하면 안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개혁과제의 본질을 만약에 한동훈 대표 안대로 가면 유지 못해요. 대통령이 그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자,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를 쭉 만나가지고 자, 이런 안이 합리적이다 해서 의료계들도 동의를 해요. 그러면 그 동의되는 안을 갖고 대통령한테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걸 거절하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네, 본인은 그냥 당내에서 의견 수렴도 안 된 안을 본인이 갖고 가가지고 대통령이 강하게 거부할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러냐면 했느냐 이거죠. 자, 고위당정 회의도 비공개로 하잖아요. 비공개한 이유가 있겠죠. 왜 비공개를 하겠습니까? 나가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율되지 않은 안이 나가면 당정 관계나 이게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를 해놓고 비공개해서 어떤 안을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럼 한 총리가 이거 갖고 정부하고 상의해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리젝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럼 내가 의료계 설득해 올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서로 이 수구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바로 이게 공개돼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마치 대통령은 국민과 생명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는 분, 한동훈 대표는 국민과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는 분, 그다음에 오히려 거꾸로 대통령은 개혁 과제를 그냥 아집으로 처리하는 분, 한동훈 대표는 개혁 과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분, 이런 식의 이제 시각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한동훈 대표는 왜 국민에게 심어주려고
한 것인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시각 차이가 생긴 거잖아요. 국민이 봤을 때 대통령은 뭔가 현실 인식을 잘 못하시는 분인데 한동훈 대표는 잘하는 분처럼 이제 국민이 인식하게끔 만드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정치 경험이 없는 초짜기 때문에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실수인가 아니면은 소년급제한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대통령과 차별에 나서려고 일부러 대통령이 반대하고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비판론이 나올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지른 건가? 어느 쪽에 가까워요? 이게 이 의료 개혁 관련돼서 나온 여러 가지 의사 파업 문제 때문에 정치권이 개입한 게 처음이 아니죠.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때도 한동훈 대표가 그때 교수들이 이제 나 사직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 교수들도 면담하고 여러 가지 개입을 합니다. 그러다 그냥 끝이었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파업을 했거든요. 사직을 하고. 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이제 그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수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알고 있었겠죠. 대통령이 내 제안을 거부할 거는 것도 알고 이미 있었어요. 거부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거부를 했으니까 공개하기 전에는 공개해서 말씀을 드려도 거부할 거라는 거 알았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 안뿐이 없다라고 확신할 수도 있죠. 이 안만이 의사들의 파업과 정부의 완고함 중간에서 어떻게 잘 조율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본인이 그거를 확신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길 기대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과의 차별을 하를 의도적으로 노린 거라면 개혁과제 갖고 차별을 하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의사분들을 만나가지고 자 무슨 아니면 되겠냐. 이거 의사분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결해야 돼가는 거지. 의사를 설득해야지 지금 왜 알겠습니다. 정부를 설득하냐. 그는 이제 의사는 공직자가 아니에요. 저는 의사들이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직역 이기주의가 강한 집단이고 그리고 우리 다 알잖아요. 평소에 의사들 많이 욕하잖아요. 돈 많이 벌면서 도대체 히포크라테스 선설 어디 갔냐 다 욕하잖아요. 원래 그런 집단입니다. 의사만 특별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모든 직업이 다 그래요.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국민의 세금 받아서 의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각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의사들은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만약에 또는 여당에서 의사들을 설득해서 의사들이 저희들이 이런 안을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협상이라는 게 의사들이 먼저 카드를 꺼낼 일이 없어요. 물론 몰리면 그럴 수 있겠지만 물론 일부 의사들은 생계가 어려워져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겠죠. 근데 우리 다 주변에 의사 있잖아요. 잘 살아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통계로도 어려운 분들 나옵니다. 오해하실까 봐. 저희 철암도 의사인데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아니, 제 동생 의사인데 다 잘 살고 막 다잘 사는데 이기주의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집안이 대부분이- 좋네요. 두 분 다. 대부분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존심이 셉니다. 그런 분들에게 대책 100만 원 다음 내년부터 100만 원씩 더 준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알겠습니다. 본질로 그래서 들어가서. 예. 그러면 한동훈 그런 의사, 대표는 왜? 의사들을 의사들을 설득할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예요.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한동훈 움직이잖아요. 대표에게 있는 게 아니고. 네,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될까 이걸 먼저 내놓는 게 아니라 어제 조경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통일된 안을 왜 안 갖고 오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간다는데 통일된 안을 조율할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예요. 의사에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저는 뭐 의사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냥 직역 이기주의가 다 있는 겁니다. 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왜 그랬냐 가장 정확한 답은 성격이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나 잘 안 참는 성격이다. 안 참은 겁니다.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는 한동훈 대표가 의료 대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건 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다고 봐요. 국민의 아픈 곳 지금 필요한 일들을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잘못됐습니다. 이건 정치적 내공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앞서 안 참는 성격이어서 그렇고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 개인적으로 본다면 대통령과 계속 차별화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인기 떨어지는데 친한 검사 직속 후배였던 한 대표가 대통령이랑 가까운 모습 보여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내부 정권 교체를 노린다면 대통령을 좋은 말로 하면 차별화, 나쁜 말로 하면 밟고 가야 돼요. 시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게 문제겠죠. 근데 밟고 가야 되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한 대표도 굳이 나쁠 거 없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건 한 대표 개인적 입장인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물밑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방식이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의료대란 문제 전혀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도 당연히 알아요. 대통령이 본인 싫어하는 거. 대통령도 당연히 알아요. 두 사람의 갈등, 실존적 혐오들은 상수입니다. 앞서 이제 잠시 긴장은 제가 1월부터 한 얘기가 두 사람은 엄청나게 싫어한다. 모욕감을 준다. 아마 이 자리에서 한 것 같은데 실존적으로 두 사람 다 싫어해요. 서로 간에. 그건 뭐 근처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하면 대통령은 더 안 할 거예요. 그럼 한 대표가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었다면 본인이 전면에 나서면 안 돼요. 그러면 정치 지도자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그러니까 스킬풀하게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었냐?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원래 예정됐던 30일 예정됐던 만찬이 추석 이후로 미뤄진 것도 사실은 그런 불편함이 좀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땐 그때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둘 다 삐졌어요. 만찬은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만찬 그 통보 과정, 연기 통보 과정도 좀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실제 제가 알아보니까 통보는 다 했어요. 물론 시차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경호 대표부터 먼저 했을 수는 있는데 통보는 행정관들이 다 일일이 그 참석 대상자한테 연기 통보를 다 했거든요. 조율했다는 소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사실과 다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 문제 등과 관련돼서 이제 만찬이 1일 날 지금 그 이재명 대표하고 대표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제 조율이 돼야 되잖아요, 일단.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의제 조율이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가 돼야 여야 대표회담이 먼저 하고 그 뒤에 이제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나는 게 모양새가 수순이 딱 맞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측면인 거고 이게 뭐 그냥 어떤 감정적인 것 때문에 바로 그것만 갖고 취소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이 갈등 관계, 특히 여당 대표가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일 경우에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주 그래왔죠. 맨날 싸워요. 싸우지 않으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좀 큰 거 갖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이 의료대란 문제는 상당히 크고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더 악화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게요. 어제 대통령의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응급실 병상을 지키던 의사와 간호사들도 이제 마지막 힘이 더 빠져서 알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좀 뺄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가 볼 때는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정해진 시간은 다 됐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동훈 이재명 대표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뭐 촌철살인 같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죠. 두 사람이 총선에서 한번 세게 붙었어요. 그렇죠? 뭐 말수위도 굉장히 높았고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1일 날 만나기로 돼 있는데 참 저는 뭐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뭐 가깝게 지내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막 서로 죽일 듯이 이러다가도 그냥 만나면은 그냥 악수하고 밥 먹고 그런가요? 예전엔 더 그랬죠. 예, 그때는 이제 싸움이 약간의 진정성 없는 굶게 보여주는 싸움이었고 그때는 뒤에서 만나는 것이 진정성 있는 만남이었는데 요즘 거꾸로 됐죠. 싸움이 진짜 싸움이 돼버렸고 뒤에서 만나는 게 오히려 형식적인 만남이 돼버려서 아쉽죠.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의료개혁, 뭐 국정 현안 전반을 다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각차만 확인할까요? 네, 대부분은 이제 시각차 확인하는 자리가 될 테고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금투세 관련돼서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금투세는 민주당의 진석준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부터 먼저 통일안을 갖고 와야지. 근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시켰잖아요. 네. 그러면서 수석부의장은 또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수석부의장은 또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을 바꿨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일단 진성준 의장이 반대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관철시켰다.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다. 진성준 의장 성격 봐서는 만약에 이거 저 금투세 폐지 합의해주고 오면 이 한동훈 대표 당장 때려친다고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완화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있죠. 진성준 의장도 뭐 폐지를 본인이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저기 뭐냐 그대로 원하는 그대로 실행하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보완을 하자라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폐지를 예고해도 이거 법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완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일단 저희가 논의했던 의료대란 부분도 이재명 대표 넣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의료대란은 이 부분은 두 분이 서로 간에 합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뭐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의사 집단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사자가 만나면 몰라도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의제로 적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의제가 되려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가 명확히 한 것은 의제를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실현시켜야 되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그것도 안 될 뿐더러 여야가 합의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명확하다. 그러면은 이게 실현이 안 되잖아요. 물론 재의결 절차가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뭐 한동훈 대표의 위치를 생각하면 제 의결이 그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면 대통령 거부권이 명확히 예상되는 부분도 의제를 안 삼으려고 할 거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 최혜병 특검도 빼려고 할 거고 논의는 하되 이게 아마 합의해가지고 뭔가 발표 대상은 빠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사실 하려 그러면 거기서 의사분들께 메시지가 나가는 게 맞죠. 우리 이렇게 뭐 개혁 과제에 조금 더 수정을 하고 예. 의사분들의 협조를 바란다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가는 게 오히려 저는 진정한 의미의 여야 대표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뭐 딱히 지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추진했던 여러 법안들, 본회의 의결을 거쳐왔던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많이 행사했잖아요.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한동훈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우리 구가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합시다. 뭐 약간 그런 모종의 합의? 모종에게 그 동의? 뭐 이런 거를 그건 불가능하죠. 오히려 이건 가능해요. 25만 원 전국민 네, 민생회복지원금 예를 들고 그거하고 노란봉투법 있잖아요. 예. 이거 아직 재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요 두 가지는 저는 합의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게 민생회복지원금은 사실 추가 경정 예산으로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의료대단과 맞물려 가지고 국민적 지원을 해준다. 요게 하나 가능하고. 근데 이게 이제 뭐 전 국민이냐 아니면은 뭐 선별적으로 하느냐. 그거는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시각차가 굉장히 예. 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약간의 금액을 조절하거나 말씀 주신 대로 범위를 좀 줄이거나 해서 가능성 있는 부분이고 노란봉투법도 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부분은 합의 대상이 아니고 손해배상과 관련돼서는 대법원 판례도 비슷한 예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 가담 비율 정도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해라. 이 부분은 유사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도 합의를 두 가지를 연동시켜서 하게 되면 저는 그거면 합의 이 대표회담에 상당한 성과가 아닌가. 박 실장님은 어떤 부분이 좀 여야 대표 첫 회담에 딱 하면 이전에 최대 관건은 최상병 특검법이었는데 저는 그때도 최상병 특검법에 한동훈 대표가 전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성격이 본인이 말한 거를 아이고 상황이 이래서 안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세고 그거는 뭐 압력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본인이 약속한 바는 말을 지키려고 합니다. 돌리더라도 최소한 형식적 명분은 남아있는 거를 추구를 해요. 그래서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급한 게 생겼습니다. 의료 대란 문제가 생겼죠. 뭐 물론 대통령이 결정권을 의대 증원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야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서 될 가능성은 적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반복적으로 얘기한 건 이건 당연히 논의할 사항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논의하는데 한 대표가 거기서 아이고 제가 대통령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안 통하네요. 요건 얘기하지 마시죠. 요거를 공개적이나 또는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 성격도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무난하게 나오는 문구 정도는 당면한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정부 의사단체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요 정도가 제일 무난해요. 근데 한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대통령 보라고. 지금 이미 페이스북이나 또는 기자들에게 다 얘기하는 게 대통령 입장과 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박정환 실장 등 한 대표 측근들은 좀 부담을 느껴요. 예. 이렇게 강하게 가다 부러질 것 같은데 근데 한 대표 스타일은 본인이 직접 언급한 대로 안 참는 성격이어서 그런 거 성격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사람 사이 연구소이기 때문에 성격으로 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런 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정치가 우리 국민한테 좀 사랑을 좀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두 대표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회담하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는 저만 딴별에서 온 착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